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어떤 얘기 가져오셨는지 좀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법률 시장에서도 법률 플랫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플랫폼, 특히 로톡 등의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지금 대한변협이 법률 플랫폼을 규제한다. 지금 사회적으로 좀 갑론을박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변협이 이 법률 플랫폼을 규제하는 주요 근거, 이게 뭘까요? 네, 사실 변호사법에는 대가를 받고 법률 사무의 수임을 알선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불법 브로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변협은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은 사건을 의뢰하려는 자에게 변호사를 소개 알선시켜주는 온라인 브로커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서 변호사를 좀 구할 수만 있다면 좀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요. 근데 좀 그래서 불만의 말들도 좀 나온다고요?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변협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나서자 상당수 플랫폼 이용자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외면한 조치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는데요. 네. 실제로 소송 경험이 있거나 로톡을 이용해본 법률 소비자들은 기존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법률 서비스 플랫폼 금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대로는 일부 소비자들은 네. 이러한 법률 플랫폼을 통해 수임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그리고 실력에 대하여 의구심을 드러내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찬반 의견이 좀 갈릴 것 같긴 한데요. 좀 이러한 점에 대한 변협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고려해보면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터라서 네. 법률 플랫폼을 통하여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실 법률 사무를 수임하여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도 하지만 네. 이 법률 사무의 성격상 변호사는 정의 실현과 같은 공적인 윤리적 의무를 또한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 때문에 변호사법에서도 알선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네. 헌법재판소 또한 이러한 알선 금지 조항이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성 및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한 예도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이 법률 사문을 알선 소개해주는 것이라 한다면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좀 들어보면 변협은 로톡 등의 플랫폼이 이 법률 시장을 좀 파괴할 것이다라는 좀 주장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 플랫폼 기업은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고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카카오 택시, 배달의 민족 등 각종 플랫폼도 초반에는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 플랫폼을 이용하게 만들어서 종속시킨 다음에 수수료 등을 올려 착취하는 형태로 발전했거든요. 네.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의 논리에 따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톡 등의 법률 플랫폼 또한 카카오 택시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형태로 발전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라는 직업과 같이 공적인 부분이 매우 중시되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자본 논리에 종속이 되면 변호사법이 예정한 윤리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갖가지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변협은 로톡 등의 플랫폼이 법률 시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변협에서는 이제 예정대로 이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좀 절차대로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만약에 조사가 착수가 됐다면 아직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를 받게 되는 걸까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규정대로라면 로톡 등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으신 변호사들은 징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만 변협의 이번 개정의 목적은 네. 변호사 회원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법률 시장을 바로잡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위원회에서 가입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권고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마친 다음에 네. 끝까지 탈퇴를 안 하시는 변호사님들에 한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좀 이러한 변협의 뭐 규제나 행보에 대해서 일부 이제 국민들은 밥그릇 챙기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좀 지적도 있습니다. 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네. 국민들의 시각에서 비춰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전문직 중에서도 좋은 직업, 즉 수입이 높은 직업이라는 네.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10,000명에 불과했던 변호사 수가 지금은 10년 만에 3배인 3만을 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재 변호사 시장은 사건 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변호사 수만 너무 늘어서 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변호사는 국민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입이 높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한 달 수입이 300에서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현실이 이러한데 여기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게 밥그릇 챙기기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법률 시장이 파괴되고 망하게 되면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대학교, 로스쿨, 변호사 시험 등 이 긴 과정에 대한 고생에 대한 기회비용이 사라져서 유능한 인재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에 또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국민분들에게도 극심한 손해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국민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네. 편리성과 같은 단순한 면만에 한정돼서 볼 것이 아니라 법률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서 넓은 시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법률 시장의 혁신과 현실 사이에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